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중국의 혼란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정세를 우리는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한족의 국가가 세워졌다 멸망했다 세워졌다 멸망했다를 반복하고 10개의 나라들이 다시 세워졌다 멸망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되었고요. 이 이후에 송이 이 5대 10국을 통일하고 건국하지만 송나라의 경우는 문치주의라고 해서 무신보다 문신을 우대하는 정치를 폈기 때문에 문치주의라고 해서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국방력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오랑캐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거란과 여진, 이후에는 원나라, 즉 몽골까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가장 먼저 거란족이 기세를 잡는데요. 거란이 먼저 요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 거란은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뒷마당이었던 고려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 했다. 이때 고려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과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으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은 우리나라에 총 3차례 쳐들어오는데요. 이 3차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란의 침입 과정을 총 3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은 993년 이루어지고요.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고려를 먼저 침략해 옵니다. 이때 고려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자, 이때 서희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가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자,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야, 너네 고려 왜 우리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왜 인사 오지 않느냐? 너네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 라고 하니까 고려에서는 되려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를 보러 가고 싶은데 여기 지역에 여진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보러 가는 길이 막혀서 너를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너한테 가는 길을 터주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잘 인사를 하러 갈 거야 라고 하자 거란의 장수 소선영은요 강동 6주 지역을 점령하고 고려에게 이 지역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를 바탕으로 강동 6주 지역을 정비하고요.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오히려 외적의 침입을 우리의 이익으로 돌리는 외교 전술로 인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고려가 이렇게 강동 6주를 확보하고 이 지역에 굉장히 튼튼한 방어진을 세워요. 자, 이후에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네 인사 오라고 그 지역, 강동 6주 지역까지 확보해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왜 인사 오지 않아? 왜 그렇게 속이랑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해서 거란이 2번째로 침입을 해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 고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양규가 야, 니네 한번 쳐들어와봐 라고 해서 거란과 한판 붙어서 승리를 한다. 이렇게 분해진 거란은요, 다시 한번 재차 침입하는데 그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 우리의 강감찬 형님이 나오신다. 이 강감찬 형님은 귀주에서 거란에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요. 우리는 이것을 귀주 대첩이라고 한다. 네, 강감찬은 이렇게 거란을 물리치고요. 고려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앞으로 고려에게 침입하는 외적의 세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 우리 서희의 외교 담판 내용을 보시면요.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선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고 고구려 땅은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는가? 자, 거라는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고구려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서희가, 참 너희가 어이없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데서 나라 이름도 고려야. 근데 오히려 너네가 우리 옛 고구려 땅을 침략한 거 아니냐. 소송령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는 왜 우리는 외면하고 송나라하고만 사귀냐? 서희는 다시 대답합니다. 그것은 압록강 밖에 여진이 있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진을 내쫓고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든다면 어찌 우리가 거란한테 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되려 이런 위기를 우리나라의 기회로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희의 외교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잘 확인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희의 외교 담판이 성공을 거둔 이후 서희가 거란의 침략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사실 고려를 치기보다는 송나라와의 전쟁 이전에 고려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거란은 자신들의 침략 의도를 정확히 알리는 대신에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과 교류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고요. 서희는 거란의 목적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요즘은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과도 지금 미군 문제에 대해서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외국의 대통령의 이런 의도나 목적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려 전기에는 누구 쳐들어왔었죠? 자,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었고 그 다음은 누구나 여진이 쳐들어온다. 네, 이렇게 거란이 쭉 쳐들어오다 물러나가니 그 자리를 누가 채웠다? 여진족이 채웠다. 그래서 12세기에는요. 완옌부, 여진의 부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완옌부가 여진족을 통합한 뒤에 고려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윤관이요. 별무반, 특별한 무기를 가진 특수부대를 이끌고 여진족의 근거지 가서 박살을 내고 거기다가 구성을 축조한다. 네, 동북 쪽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관의 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무래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지역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서 구성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 동북구성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사 학계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네, 이렇게 여진족이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결국에는 금나라라는 중국의 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금은요, 앞서 자신을 정복하였던 거란도 멸망시키고요. 중국의 화북 지방,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 위쪽에 있는 지방을 차지한 후에는 심지어 고려에게 군신의 관계까지 요구합니다. 야, 우리 너 앞으로 내 신하가 돼. 근데 이 당시에 누가 집권 계층이라고 했어? 자, 이자겸 등 누구였어? 문벌 귀족이 계층 기관이다 보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의 요구에 굴복해서 군신 관계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고려시대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복잡한 외교 관계를 갖습니다. 네, 송나라와는요, 즉,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고려도 송나라를 통해서 다른 오랑캐, 즉, 이민족들의 여진이나 거란의 정보를 취하기도 했고요. 송은 또한 이런 고려를 통해서 이민족을 견제하기도 했다. 처음에 거란과 여진은요, 고려에게 아버지의 나라다, 아니면, 군주의 국가다라고 칭송했었어요. 그래서 거란과 여진이 아주 초창기에 세력이 약할 때는 은과 모피 등을 가져와서 고려의 농기구와 곡식과 교환에 가기도 하는 등 친선 관계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후에 이렇게 부족이 통합한 뒤에는 고려와 대립각을 가지기도 하였고 이러한 세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런 복잡한 외교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고려가 이 시기를 버텨냈다. 이 고려는요 굉장히 조선과는 달리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는 열린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우리의 코리아가 어디서 나왔다? 고려에서 나왔다. 이 고려에서 대표적인 무역 도시가 어디였냐면 병란도다. 이 병란도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115쪽에 지도에 보시면은 충분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란도에는 뭐 중국은 물론 일본, 아라비아 상인까지 오는 국제적인 무역 항으로 역할을 했고요. 특히 고려의 청자 등이 여러 지역으로 팔려 나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네. 다시 지도로 이제 병란도에 있는 위치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무역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115쪽 아래 내용 정리 쏙쏙 있죠? 내용 정리 쏙쏙.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내용 정리 쏙쏙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빈칸을 찾아 넣으시고요. 줌으로 돌아와서 제가 내용 정리 쏙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다시 볼게요. 안녕.